여러분이 밥 한번 먹자고 수차례 말했는데 계속 시간이 없다,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또다시 말을 꺼내고 싶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작품을 만든 과정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막 고통스럽게 머리를 싸매고 쥐어짜낸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나는 어딘가에서 들리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런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일화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 더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폴은 꿈속에서 정말 너무 좋은 노래를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선율이 너무 좋았어서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은 당연히 어디선가 지나가며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막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진짜 단 한 명도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폴은 이 멜로디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곡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이 멜로디로 곡을 만들어 발표했어요. 이 노래는 바로 비틀즈 희대의 명곡인 예스터데이였습니다. 비단 음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은 마찬가지로 많아요.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스토리가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굉장히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마다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여러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스토리들은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그때 하필 종이나 펜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놓았다가 소설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이런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얼마 전에 제가 안도 미후유의 노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저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오픈컷 영상도 아니고 당연히 광고 도서 협찬 영상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건 구독자님들과 꼭 한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제 생각까지 덧붙여서 함께 전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스스로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거나 내가 진행하게 되거나 이런 경험 살면서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기묘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영상 시작과 함께 말씀드렸던 모차르트, 폴 맥카트니, J.K. 롤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불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걸 knowing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knowing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보다 정확히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우리 인간의 직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자가 하는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없었던 의욕이 막 타오르기도 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혹은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연히 어떤 강연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그냥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적이 있다면 바로 이 노잉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런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돼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와서 행동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순간이 싱크로니티가 일어나는 지점이 아닐까요?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이 만든 개념인데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싱크로니티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라든지 꽤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했던 오래된 지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인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펼쳐진 책에 내 고민을 해결해줄 말이 실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떠올랐다 사라지거든요.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하루에 5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5%는 잠재의식이 띄어보내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저자가 말하는 노잉의 메시지인지 알아챈다는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단순한 생각과 노잉의 메시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저와 저자의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노잉의 메시지라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었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갑자기 보러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이상하게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 동네를 어느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돌아보며 살피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평소에는 정말 전혀 어쩌면 평생 들어갈 일 없었던 외국 사이트를 뒤져가며 번역하고 찾아가며 공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나 딱히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런 과정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애쓰지 않아도 비교적 일이 잘 풀립니다. 단순한 생각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도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취소되거나 누군가와 연락이 끊겨버리거나 연기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노잉의 메시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가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라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이 생기고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막상 시간이 한두 달 가고 1, 2년 지나면 그런 생각을 언제 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예 잊고 살게 되는데요. 반대로 노잉의 메시지라면 찰나의 순간 떠오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나고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점점 더 그 생각들이 강해지면 강해지지 잊어버리거나 의욕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니스터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 육상계에서는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건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가 처음으로 4분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 3년 동안 갑자기 15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4분대 이하로 주파하는 기록을 우수수 세우게 된 거죠.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이었는데 누군가 성공을 해버리면 이제 저게 가능한 거였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확 많아지는 현상을 바로 베니스터 효과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노잉도 마찬가지예요. 베니스터 효과처럼 우리가 노잉이라는 것을 이게 노잉 메시지구나 라고 인지해야 비로소 노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막 머릿속에서 애써 지우려고만 하면 이 직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저자의 용어인 이 노잉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이 직감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한번 먹자고 수차례 말했는데 계속 시간이 없다,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또다시 말을 꺼내고 싶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직감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가 떠올랐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지 라고 자꾸만 거절해 버리신다면 미래로부터 오는 노잉이라는 이 직감의 메시지 역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